아장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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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장쥐입니다. 오늘은 단발로 돌아와봤어요. 이렇게 단발로 자르니까 뭔가 진정한 유부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 오늘 영상의 주제가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었죠. 제가 새 취업을 했고, 그리고 이 하고 있는 일의 형태가 꽤나 독특하다. 독특 이꼴 뭔가 이제 일을 하러 가는 방식도 좀 특이한 것 같고, 그리고 약간 호주 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경험해 보기가 좀 힘든 일이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어보게 됐고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한 단어 아니지, 두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파이포 유틸리티인데요. 어떻게 보면 파이포는 좀 일을 하러 가는 방식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 유틸리티는 이제 진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포가 뭐냐, 이제 부분 잘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파이포는 fly in, fly out 이의 이제 앞 글자만 딴 거예요. fly in, 비행기를 타고 광산단지 안으로 날아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광산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면서 2주 동안 주말 없이, 보통 2주고 조금 더 짧은 스윙도 있어요.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고,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이제 일이 끝난 날 또 플라이 아웃, 도시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형태의 일이고요. 유틸리티가 뭐냐? 유틸리티를 그냥 사전에 치시면 사전적 의미는 공익사업 막 이런 게 나와요. 공익사업이라. 전혀 공익사업과는 연관이 없고, 사람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고 자고 이런 일들을 보조해주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광부들을 광산단지 안으로 막 떼거지로 보내잖아요. 현혈단신의 몸을 광산단지, 이꼴 그 어떤 도심과도 가깝지 않고 인류 사회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 middle of nowhere로 보내면 사람이 죽겠죠? 그러니까 기숙사도 주고 밥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 우울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아직도 사회와 연결돼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편의점 같이 뭔가 상점도 줘야 되고, 맥주 한 잔, 그리고 바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업무들을 보조할 수 있는 키친핸드, 하우스키퍼, 마인사이트 클리너, 차번이라고 불리는 광산단지 내의 상점 겸 바가 있어요. 거기 안에서 커피 내려주고 담배 팔고 이런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키친핸드라고 하면은 주방을 생각해봤을 때 음식을 준비하는데 요리 자체가 아닌 많은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재료 손질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키친핸드고, 이제 하우스키퍼는 너무 쉽죠. 호텔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 보면은 좀 늦잠을 자면 한 오전 11시쯤에 이제 문 똑똑 두드리시죠. 하우스키퍼분들이 하우스키핑 이러면서. 마인사이트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버스 기사라든지 특별한 좀 유틸리티 직종 외로는 마인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의 유일한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전부 경험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이제 그 광산 단지, 기숙사 부분 말고 정말 광산 안에도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광산에서 광부들이 12시간, 10시간, 24시간을 계속 광산에 돌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먹고 이제 약간 휴식도 하셔야 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막 사무실이 있고 휴게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하니까 거기 청소를 담당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바앤 리테일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사실 특별한 자격증이라거나 그런 게 필요하진 않겠죠? 심지어는 관련된 경력도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한가 싶은 일들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광산단지에서 고립이 돼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페이가 좀 높습니다.
특히 저는 캐주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풀타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고요. 저 유닛이 제가 일한 시간이고 레이트가 제가 시간당 버는 돈입니다. 이게 보통의 페이슬립이지만 짜잔, 이렇게 공휴일이 끼게 되면 시간당 62.45불, 현재 환율로는 5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되는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2주 근무면 440에서 450만 원. 만약 연말이라서 공휴일이 운 좋게 하루나 이틀, 3일까지 껴있다 하면은 2주에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제 되게 많은 각국에서 온 분들이 이 업종에 도전을 하시고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이럴이 되고 이제 저 또한 굉장히 바이럴이 됐기 때문에 안 사람 중에 하나로서 옛날에 비해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이 있으면은 잘 뽑힌다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호주의 사람인 알바천국인 조라랑 씩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유틸리티 회사나 아니면 유틸리티 회사에 사람을 보내는 인력 사무소들, 인력 회사, 에이전시라고 해요. 에이전시들에서 구인 광고를 냅니다. 파이포 유틸리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주기적으로 구인 광고가 올라와요. 구인 글이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자기 레주메,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국이랑 똑같죠? 저는 막 호주가 아직도 맨투맨, 그러니까 얼굴 보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사무실이나 뭐 그런 그냥 회사에 찾아가면은 더 뽑힐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카더라 얘기를 들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직접 컨택을 하러 가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직원이랑 마주해서 이력서 드리고 가도 되나요? 이러면 온라인으로 지원해라 이렇게 하고 이력서도 안 받아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력서를 받아서 내가 이거 시스템 안에 등록해줄게 이래도 사실은 그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는 일이 내가 그 회사 시스템 안에 내가 직접 등록을 하는 일이거든요. 굳이 이제 종이로 된 이력서를 드리면 그냥 그분들이 일을 한 번 더 해주는 것 뿐이에요. 하여간 이제 이력서를 넣어서 서류 합격이 되면은 한국이랑 똑같아요. 전화 인터뷰를 보던지 맨투맨 인터뷰를 보던지 하는 건데 빡세게 인터뷰를 본 데가 있고 덜 빡세게 본 데가 있었어요. 안 빡세게 보는 데면 그냥 정말 내가 냈던 이력서를 거의 줄줄줄 읊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좀 빡셌다 싶었던 건 정말 한국 회사 이제 입사 질문들처럼 내 인생에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나의 단점은 하여간 영어 실력 같은 것도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영어 보는데 이제 제 주변에서 정말 원어민급으로 한다 우와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소통만 잘 됐다 알아듣는 것 같아 대충 하는 친구들 중에서 연락이 안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경쟁이 심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따놓은 자격증이 많아요. 뭔 자격증을 따냐 청소하고 그리고 각종 자비를 따는데 뭔 자격증이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호주가 되게 안전에 진심인 나라예요. 그래서 음식 관련돼서 뭐 푸드 핸들링, 푸드 세이프티 핸들러 막 이런 뭔가 음식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같은 것도 따시면은 좋고 이력서가 부풀려지잖아요. 그리고 RSA라고 술을 다루는 장소에서 일을 하려면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RSA도 있으면 좋고가 아니라 거의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화이트 카드라고 약간 공사 현장 뭔가 그런 험한 일 그런 거 하는 데에서 일하려면은 내가 직접 거기 현장에서 뛰지 않더라도 따야 되는 왜냐면 거기에 위험 요소들이 많으니까. 저는 First Aid라고 이제 구급 대처 그런 거랑 CPR 아시죠? 이것도 땄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카페 일을 언니랑 했고 카페를 이제 열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커피 자격증이라도 한번 따보자 싶어서 땄던 국제 커피 자격증 약간 부끄러워. 왜냐면 좀 비싸게 주고 땄는데 사실 실제로 뭔가 이게 제 취업에 도움이 됐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약간 국제 커피 자격증인 SCA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페에서
취업이 될 때는 사실 경력이랑 실력을 더 많이 보고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력서 부풀려지고 그리고 그런 것 좀 생겼죠. 나는 이만큼이나 커피 진심입니다. 뭐 약간 이런 어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하여간 SCA 있어서 그것도 넣었고 합격이 되면 체력 검사를 해요. 이게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체력 검사를 하고 건강 검진을 해요. 나이랑 몸무게랑 이런 거에 맞춰서 좀 체력 검사가 약간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제가 했던 거는 이제 15kg 정도 되는 물건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기 막 이런 거 막 스쿼트로 버티기 계단 6분인가 7분인가 계속 오르기 막 이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메디컬 하면은 그게 결과가 깨끗하면 한 일주일 뒤면은 첫 일이 나옵니다. 파이퍼 유틸리티 일을 왜 시작했냐? 2주 동안 아주 핏덩이 같은 마누라랑 떨어져가지고 지내야 되는 이 일을 왜 선택을 했냐? 일단 파이포를 하면은 세컨 비자, 서드 비자 이제 호주에서 조금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이걸 따려면 이제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 그 일수를 채워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컨 비자, 서드 비자를 딸 수 있고 그리고 일단 또 돈이 되죠. 버스에 처음 왔을 때부터 파이포가 릴스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바이럴이 이미 돼 있어가지고 익히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쳐다도 안 봤던 이유는 일단 제가 호주에 홀몸으로 왔으면 당연히 처음부터 했었을 것 같은데 도전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그래도 결혼을 하고 왔잖아요. 신혼 생활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2주 동안이나 떨어져 있으라는 거야. 마음은 몸이랑 연결돼 있댔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어. 내 인생에 장거리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세컨을 따려고 한인 컨트랙터를 통해서 농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고 그리고 또 허리도 완전 뽀개져 버렸습니다. 또 일이 또 날도 더워진다고 일도 막 안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리는 뽀개졌지. 그래서 막 울면서 며칠 동안 돈도 못 벌고 막 몇 주 동안 돈도 못 벌고 이러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학비도 언니 학비도 대줘야 되고 그리고 내 학비도 나중에 미래에 갈 거 모아야 되고 생활비도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고 그래도 큰 결심을 해가지고 외국에 왔는데 잠깐 떨어져 있는 거 하나로 우리가 헤어질 거면 우리는 애초에 헤어졌어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 내가 뭔가 돈 잘 준다는 직업을 내가 선택을 해서 안 할 수 있는 옵션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파이퍼 유틸리티 취업에 도전을 했고 취업을 도전하고 이제 이력서를 처음 넣고부터 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고 3주 후에 첫 스윙, 첫 일을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파이퍼 유틸리티 일의 좋은 점 일단은 돈이죠. 많은 제약들이 걸리는데도 내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저축 금액을 어느 정도는 달성할 수 있어서 첫 번째 장점으로 당당하게 뽑혔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밥이랑 숙소가 해결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경험이라는 게 저에게 있어서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일단은 저는 뭔가 특히나 굉장히 정상성에 대해서 집착을 했던 사람으로서 거의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혹은 대학을 그냥 가면서부터 그냥 평생 동안 나는 뭔가 새로운 직업이라든지 새로운 장르 등등에 관심만 갖기에도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나이에 대한 코르셋 그것도 되게 심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직업에 대한 상상력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서부터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뭔가 오피스 잡만 해야 돼. 나는 이제 예술에 관련된 일만 해야 돼. 같은 것들이 사라지니까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나는 정말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해왔지. 나는 뭔가 40이 됐건 50살이 됐건 생활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야생동물 보호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고 그런 직종으로 이직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혹은 내가 여태껏 무시해왔던 기호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호들, 새로운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점. 첫 번째는 키친핸드를
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아침밥을 준비해야 되니까 새벽 근무를 하게 돼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하거나 아니면 새벽 2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이런 극악의 시간에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새벽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는 키친핸드 업무를 하고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그때 영상을 보면 얼굴이 엄청나게 부어있어요. 몸이랑 얼굴이랑. 살이 찐 것도 찐 건데 내가 좀 잔병치레가 있다 싶은 사람은 몸이 좀 빠르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와 미디어와의 단절. 정말 사막한 가운데다 보니까 가끔씩 와이파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폰 없이는 못 산다. 영화를 하루에 2개씩은 봐야 되는 시네필이다.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진짜 굉장한 장점이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단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벌레라든지 이제 많은 야생동물이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을 하는데 일단 밑으로 자연으로 돌려보내주고 근데 저한테는 왜 장점이었냐? 저는 와이파이가 안 됐을 때 벌레를 구경하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래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